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8강전 대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 하이트질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신제품의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김종구님은 평화전공을 추천해 주셨어요. 자동차 도어 무빙 시스템 제조업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종목? 일단 지금 그 트렌드가 다릅니다. 이제 그 하이트진로는 이 일본과의 그 무역 관계가 더 격화되기 어려운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도 다음 주부터 무역 협상을 시작을 또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그 IT 각종 협회나 기업들이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서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해결을 잘 해라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인데, 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손실을 보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 전망이 불투명되게 될 때 그들이 결국은 미국 정부를 움직인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접근 방법은 참 잘된 접근 방법이라고 보고, 더 이상 이 문제가 그렇게 격화되거나 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추가적인 악화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이슈는 결국 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픽스가 되면서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제외하는 이런 방안을 일본은 추진을 하겠지만 10월달 다음 달 중순 정도 전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실행되기 전후에 일본에 대한 어떤 미국이나 이런 또 미국계 그 IT 기업들의 강력한 파워를 토대로 한 로비 작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 이슈들은 약간은 테마성 고점에 나왔다 이렇게 봐서 오늘 하이트 진로가 이미 벌써 이런 걸 알고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하이트 진로인데 어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 고점이에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오른 건 실적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네. 이슈나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이슈 피킹 자리가 24일이었습니다. 그날 음선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기간종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보다는 평화전공이 오늘 돌아서는데 깔끔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데가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하이티질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종목을 가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평화종목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갔던 그렇죠. 하이트 진로보다 지금 돌아 나오고 있는 평화전공을 승리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오하임님은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상향 리포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오늘 주가 크게 뛰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조영은님은 W게임즈 역시나 실적을 발표한 W게임즈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하반기 성수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모비스 지금 오늘장에선 잘 가고 있어요. 네, 오늘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종목도 우리나라 지금 제가 독수리 오형제 얘기를 했죠.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 종목들이 있다.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모비스 상승 실적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아차나 현대차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건 정말 힘든 고비를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일신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잘 개척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근방에 오면서 우리 수출주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현대모비스 추가적인 상승이 보입니다. 단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5만 5천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갈 것인데 그 이후에는 또 쫓아가지 않고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현대모비스와 W게임즈는 지금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중국 소비 관련 종목 섹터들 적어도 2012
12년부터 15년까지 갔던 화장품, 게임, 엔터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그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지금 좋게 보시는 거는 현대차 그룹주 전체를 좋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참 네. 어려운 구비. 물론 이제 지금 노사관계 문제가 참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거하면 현대차 그룹이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뭐 펠리세이드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한마디로 펠리세이드 효과 때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절치부심하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또 내놨고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 반도체 섹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섹터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현대모비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이 오늘 GTG 웰니스를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B2C 부문 중심으로 이 종목은 또 LED 마스크 관련주이죠. 한동안 크게 주목을 받았던 LED 마스크, GTG 웰니스 현재 자리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LG 이노텍을 오늘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2분기 호실적과 또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회복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GTC 웰은 사실 지금 섹터 자체가 뭐 푸드마스크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이거 그냥 지난 5월에 고점을 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종목이 더 가려면은 이 섹터가 지금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 이쪽은 시장이 다 버리고 무관심한 섹터인데 자꾸 이 종목을 하는 것은 좀 사실 이 어떤 트렌드적인 그런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 섹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수가 큰 저점이 나와서 IMF 때 찍었던 저점이나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찍었던 저점이 거의 지금 저점과 유사한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지수가 저점이 나와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주도주가 달라요. 이 큰 저점 맞거든요. 여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여기 이 자리와 여기 이 자리 이거는 유럽 금융위기, 여기 이 자리, 미국 금융위기 자리가 패럴렐한 자리입니다. 딱 똑같은 소위 평행 이론에 따른 그런 저점 자리고요. 이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앞으로 변하게 될 후제들이 나와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 그 다음에 IMF 자리 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는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포스코, 중공업이 신고가를 가면서 뭐 20배씩 이렇게 갔고요. 여기 올라올 때는 차화정이 갔었죠. 기아차가 이때 갔고 여기 올라올 때는 뭐가 가냐면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재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는 뭐가 가냐면 바로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직전 고점이 만들어지는 타임에 직전에 올라왔던 이때 주도주였던 바이오, 여기 주도주였던 음식료, 화장품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신주도주가 된다면 여기에 걸려 있거나 여기에 걸려 있던 애들이 올라오는데 이건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 속도가 둔하기 때문에 결국 후보가 될 수 있는 종목 여기 있는데 차화정 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어제 그 미국의 그 반도체 지수 잠깐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인 자일링스입니다. 이 자일링스라고 자일링스요. 네, 자일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링스. 이렇게 보면 이 자일링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면 직전 고점 아직 못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신고가를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음선이 떨어진 건 합병 효과로 인해서 잠깐 다른 회사 인수합병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고요. 이 차트는 살아서 가는 싱싱한 차트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주도주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는데 AM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AMD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삼성전자와 그렇죠.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 종목이 최근에 주목받는 건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비메모리 분야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나노 기술을 활용한 미세공정 쪽에서 지금 인텔의 그런 그 CPU의 성능을 막 넘어서는 CPU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GPU라고 해서 왜 과거에 그 소위 뭐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종목 기억하실 텐데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저희 GPU 그래픽 카드와도 이 결합한 형태의 칩을 만들었는데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가 월봉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그 흐름에 맞추어서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그 흐름들이 좋고요. 오늘 시작 아침에 지금 아직도 뭐 일본과 관련된 여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증시 결코 그렇게 만만한 증시가 아니고 또 우리 펀더멘탈 과거 IMF 이전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자리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장 초반에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 미국 증시의 지금 상승은 비단 한일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의 수혜주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의 10년 후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시대. 그럼 인공지능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그 산업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게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따라서 우리 관련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미국의 주도주가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도 이 주도주에 편승하는 그런 매매 전략 가야만 앞으로 2년간의 주가지수 상승, 유동성 장세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GTG 웰리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과거 트렌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봐서 LG이노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회복 사이클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반도체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도 이제 5G에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서비스 초기 단계나 이제 뭔가 이 컨셉이 바뀌는 그런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나와도 또는 제품이 나와도 이렇게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금 MS-DOS가 나왔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는 92년, 93년에 MS-DOS에서 이제 윈도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초기 단계에 윈도우가 버벅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차라리 도스가 더 빠르고 좋다느니 이런 소리들이 많았지만 이 바로 MS 윈도우가 윈도우 버전 처음에 1.0이었겠지만 3.1 버전, 3.2 버전이 되면서부터 그냥 막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5G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아마도 2년 정도 전후가 지나면 그야말로 딱 서비스가 안정이 되고 서비스 질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 트렌드에 맞춰 있는 IT 섹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LG이노텍도 뭐 관련 분야와 관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전장화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 자동차도 또 하나의 컴퓨터가 되고 로봇과 같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건 결국 반도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빅 트렌드가 맞다고 봐서 LG이노텍을 두 종목 승자로 꼽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이번에는 정원정 과장이 오늘 디오를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 임플란트 관련주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투자를 확대할수록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뭐 포스코케미칼은 제가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의 입장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삼국지도 아니고요. 한 사국지 정도 되죠.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누구입니까? 독일. 이런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노라면 1992년부터 96년에 벌어졌던 반도체의 소위 그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하이닉스가 그때 망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었는데 무려 2개 회사가 치킨 게임 하면서 망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도체의 수요가 줄었을까요? 아니죠. 반도체 수요는 점점 늘고 있었고 PC는 확대되고 있었고 시장은 커지고 있고 향후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많이 퍼질 것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건 트렌드가 가지만 시장의 경쟁 상황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정리되기 전에 치킨 게임 벌어지는 그 시장에 임해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신고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다. 오늘 이 LG 화학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죠. 가기 어렵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서라고 하는 것들이 얼핏 보면은 시장이 커지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 판단으로 3년, 5년 후에 소위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회사들 3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과거 반도체 3사처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없어져야 이 치킨 게임 끝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은 커져요. 맞아요. 전기차 많아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하루 한 집안에 보면 한 사람당 PC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커지다 하더라도 반도체 회사들이 다 성장했을까요? 과거 하이닉스나 소위 지금 그 LG 반도체나 현대전자 그냥 놔뒀으면은 지금 뭐 없어져 있을 회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2차 전지는 뭐 기술적인 절대 우위 이런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서 기대 수익을 좀 낮춰라. 그리고 물론 포스코케미칼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생겨 보셨으면 좋겠고 두 종목의 승자는 디오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디오. 2차 전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계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요. 지금 8강전 대결 치러봤더니 4종목이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평화전공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 주목해 봐야겠고요. LG이노텍 그리고 디오까지 4종목이 승자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네. 4강 대결 한번 펼쳐볼게요. 평화전공과 현대모비스 중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어렵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뭐 지금은 이제 워낙 이 시장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장의 변화는 과거 6년, 7년 동안은 그 소위 가벼운 중소형주들의 장세였는데요. 앞으로 장세는 이 대형주들도 이제 좀 힘을 쓰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본과 대대적인 그 소위 그 경제전쟁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다 보면 결국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안정감으로서는 현대모비스를 또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이 평화종목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경쟁에서 낮다라고 봐서 평화종목도 차트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렇지만 조금 작은 종목이라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이런 그 절대 우위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까지의 강점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 자동차도 또 하나의 그 로봇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또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한다면 현대모비스 아마 제가 판단할 땐 독일차나 일본 차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IT 기술을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왜 장보고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미종무함이나 이런 그 배들이 우리나라 만든 배들이 이제 이 연합훈련을 간답니다. 뭐 하와이나 이런 데서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IT 기술 어느 정도 와 있냐면은 이 대항군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격침하는 뭐 가상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펼치는데 딱 그 시작하면 우리 배가 싹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상대편에서 하는데 뭐 영국이나 일본이랑 같은 편을 먹고 이제 미국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이 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게 훈련 끝날 때쯤 돼서 하면 이제 우리 연합으로 아무래도 오합지졸 아닙니까? 다 여러 나라가 합했으니까. 근데 모여서 당나라 군대 비슷하죠. 그러면 모여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편으로 뭐 연합군 쪽이 다 없어진다는데 배가 다 적에게 피격돼서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훈련 끝났다고 제발 좀 나타나라고 하면 싹 나타난다는 훈련 다 끝날 때쯤에 그래서 이 정도로 강력한 IT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배의 성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자동차로 옮겨오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나 기아차는
우리의 IT 산업의 기반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결합 정도가 조금 얕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 결합 정도가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IT의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IT의 결합 정도가 높아져서 전장 부품의 전체 비율이 뭐 한 65% 레벨 수준만 온다 하더라도 아마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성능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독일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현대 모비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도 IT에 후광을 입어서 강해지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현대 모비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 듣다 보면은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이 재밌게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 보면 또 종목 이야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또 해주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LG 이노텍과 디오의 대결이에요. 지금 이 종목의 승자는 기대 수익률의 차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LG노텍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LG그룹 종목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쪽은 뭐 전략적인 좀 미스가 계속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적어도 2010년 정도가 지나면요, 더 이상 한국은 누구를 쫓아가고 추종하는 방식,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LG그룹이 뭐 그 변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등 전략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또 특히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정글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구조의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좀 수익성에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LG노텍하고 이게 보시는 것은 이제 DO입니다. 여기서 물론 잘못하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더라도 눌림을 이용해서 사시기 바라고요. 목표는 한 5만 원 정도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LG노텍의 차트를 보면 아직도 지금 완전히 여기를 턴어라운드를 시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이나 탄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디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력 면에서 디오가 더 유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펼쳐봤는데 현대모비스와 디오가 그러면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결승 대결 해볼게요. 현대모비스, 디오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자, 이제 이 두 종목 사실 뭐 비슷한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상황이 무게 중심이 이제 개별 종목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시장이 앞으로 우리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의 대표적 우량 블루칩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지금 지수가 소폭 약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과거 거의 7, 8년 정도는 중소형주의 장이었다면 앞으로 또 4, 5년 장은 아마도 대형주의 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현대모비스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대형주가 승리를 했네요. 현대모비스가 디오를 이기면서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만나볼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대략 48,500원 정도 전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모비스는 24만 원 근처에 있거든요. 네. 좀 높긴 높은데 24만 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4만 원 아래에서 노려보시고요. 26만 원 바라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만나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4시인가요? 네, 시장이 아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들의 시대, 특히 바이오와 또 음식료, 또 중국 관련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절, 소비재 시절이 가고 글로벌 기업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심으로 대형주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장은 이런 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최적의 투자 전략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은 대형주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들은 또 대형주에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중심의 종목들이 지금 뭐
주도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 주도주 수익 극대화 전략 오늘 오후 4시 오시면 무료 방송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그 전략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